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천화 스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혼자 놀아서 피곤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보내셨죠? 오늘은 푸딩과 포네그리프에 대한 네타와 함께 빅맘 카이도 동맹과 전투를 펼쳐야 하는 루피 쪽 일행들의 전투 양상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변수들이 좀 있어서 끝까지 봐주시면 남친 여친 생깁니다. 첫 번째 키드가 루피의 레드록 다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네타 떡밥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키드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키드는 옥상까지 올라오면서 라이브 플로어의 모든 고철들을 다 모아서 올라온다는 마인드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몸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철을 모아왔을 확률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카이도에 대한 키드의 분노를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키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키드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석 인간입니다. 그래서 끌어모은 고철의 양이 순간 전투력에 비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투력은 공격과 방어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존의 키드가 보여주던 기술을 보면 어느 정도의 고철의 양을 가지고 싸우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쓸어모은 고철의 양은 기존의 고철의 양보다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키드는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워를 훨씬 상회하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루피가 카이도를 레드록으로 눌러놓은 지금 이 상황이 키드가 카이도의 이제까지 모아온 어마어마한 고철들을 이용한 메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가장 예상되는 기술은 펑크 깁슨입니다. 키드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을 거대하게 만든 후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로 지금 쓰러져 있는 카이도에게 제일 적절한 기술입니다. 키드도 이 거대한 고철들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피로감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소모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어용으로 사용하려고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드는 패왕색의 패기의 보유자입니다. 물론 빅맘 카이도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요. 키드가 카이도에게 이제까지 당했던 수모를 꼭 조금이라도 되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타는 밀짚모자 일행 중 의외의 인물이 활약할 가능성에 대한 네타입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무려 나미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내에서 나미는 전투 포지션과 거리가 조금 있는 캐릭터입니다. 즉 메인 직군이 항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 나미는 그래도 과거에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네타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나미는 빅맘이 가지고 있는 제우스와 인연이 있습니다. 혹시 제우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빅맘에 자신의 소울을 넣어서 만든 특제 혼무기로 빅맘의 원투펀치 중 하나로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빅맘은 제우스를 직접적인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날씨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패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빅맘의 통제를 벗어나는 돌발 행동을 하는데 과거 빅맘을 태우고 가던 중 나미가 만들어낸 먹구름에 현혹되어 빅맘을 떨구고 나미의 하인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미는 크리마 텍트와 웨더리아의 기후과학을 이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기후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제우스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나미의 웨더에그를 정말 좋아하고 이걸 먹고 의도치 않았지만 빅맘 일행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당한 적도 있습니다. 즉 충분히 빅맘에게 역으로 카운터 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빅맘이 한 번만 더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우스를 다시 길들이기에 힘들겠지만 루피 일행과 전투 중 한 번이라도 허점이 보인다면 나미 역시 다시 제우스를 충분히 공략할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네타입니다. 이게 제우스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나미가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겨우 번개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토트랜드 탈출 과정에서 나미와 제우스가 보여줬던 기술의 강도는 감히 에넬이 보여줬던 신의 심판급 데미지와 폭발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미가 제우스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전투에서 엄청난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딩에 관한 내용인데 원피스 999화에서 빅맘은 다 죽여도 괜찮지만 니코로비는 살려두라는 말을 합니다. 카이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빅맘의 의도를 알았다는 듯이 눈 3개 일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로 푸딩이죠.
빅맘은 푸딩의 진정한 개안을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빅맘은 푸딩의 진정한 개안을 계속 바래왔으며 과거부터 푸딩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딩은 자신은 혼혈이기에 진정한 개안이 될지도 모른다며 빅맘의 타는 속을 모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빅맘은 이제 푸딩의 개안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니코 로빈을 무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타에서는 푸딩의 개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타가 나온 이유도 빅맘의 본심을 원피스 999화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다는 항상 챕터의 마지막에 중요한 떡밥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 개안에 성공했지만 푸딩이 포네그리프의 고대 문자를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들과 개안 후 해석이 가능해졌지만 빅맘에게 순순히 포네그리프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조금은 관심이 가는데요. 푸딩은 과거 빅맘에 대한 불만을 항상 표현해왔고 개안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안 후 포네그리프의 해석이 끝나면 자신에 대한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999화 이후로 알게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빅맘은 푸딩이 없어도 이제 니코 로빈이라는 대체제가 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타는 10번째 동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10번째 동료로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았던 인물은 캐럿과 야마토, 가끔 키네몬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999화까지 진행되면서 야마토가 10번째 동료가 될 것이라는 네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원피스 990화 전까지는 캐럿이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야마토와 루피의 케미와 과거 야마토와 에이스의 연결고리와 추구하는 이상향과 방향성이 너무나도 10번째 동료로 구색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카이도가 패배하여 와노쿠니가 개국될 확률이 아닐 확률보다 더 큰 건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 진행상 상당히 부조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야마토가 개국 공신으로 와노쿠니에 남느냐 해적이 되어 자유를 찾아 바다로 떠나느냐의 갈림길인데 당연히 야마토는 자유를 찾아 해적이 되어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야마토는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코즈키오덴이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고 에이스를 만났을 때도 루피를 만났을 때도 항상 언급했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끝나면 루피가 야마토를 충분히 받아줄 만한 명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분명 야마토는 루피가 카이도와 전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이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전투력 역시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변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캐럿은 밍크족 전사들과 함께 와노쿠니 전투를 훌륭히 마무리하고 남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10번째 동료로 누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